네. 교과서 20페이지 중단원 마무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 파트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친구들 한번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다항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 처음 나왔었던 내용이었죠. 문자를 하나를 결정을 하시고 그 문자를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는 방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나 여러 문자가 섞여 있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창부터 올라가는 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이 경우는 많이는 없었죠. 덧셈과 뺄셈, 동류항끼리 모아서 결정을 한다.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었다. 모두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x와 x제곱은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뺄셈은 말 그대로 이제 정수의 뺄셈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정수의 덧셈 뺄셈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뺄셈을 바로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었죠. 곱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일반적으로는 전개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 그다음에 C 플러스 D의 곱셈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곱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이 두 개니까 총 몇 개의 곱셈이 나오는 거야? 네 개. 2 곱하기 1을 해서 4 개의 곱셈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얘네가 인제 뭐 3 개가 됐어. 3 개, 그다음에 A, B, C, D, E 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얘는 몇 개를 곱셈을 해야 맞는 거야? 이게 3 개고 이게 2 개니까 총 6 개의 항이 나와야 되는 부분. 6번,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을 곱해야 나오는 형태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곱셈을 할 때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공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 세 개짜리를 제곱하는 방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요 녀석만 따로 썼을 때 요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죠. 우리 요렇게 쓰는 형태가 또 있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요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세제곱짜리를 전개하는 방식. 요렇게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2 번은 어떤 식으로 좀 기억하면은 곱셈 공식을 적용시키기가 좀 좋냐고 했었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 모든 연산이 지금 더하기로만 되어 있는 형태죠. 요렇게 한번 중간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쓰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도 있었죠. 해볼 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얘도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빼기 3ab의 a 마이너스 b다. 눈에 보이는 연산이 다 뭐밖에 없다. 여기서는 마이너스밖에 없다. 라고 기억을 해볼 수 있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머지를 넘기면 되는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하고 싶을 때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쟤를 넘기니까 플러스 3ab의 a-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에서는 보통 우리가 주어지는 형태가 뭘 줘? 합과 곱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었죠.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야? 반대 과정에서 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형태가 많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 인수분해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부호를 좀 보면은 형식이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같은 부호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부호가 다르게 된다라는 거 또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항등식과 관련이 있겠죠. 항등식과 관련이 있었고, 실제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누기를 한 식을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 있는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는 수 b보다 차수가 낮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만 나머지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우린 이건 뒤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 항등식, 항등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었죠. 여러 가지 부기를 해결을 했었죠. 나머지가 0일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뭐랑 관련이 있었어? 항등식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와 관련이 있었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입니다. 뭐, 문제를 잘 이제 푸신 친구들은 다음 거를 표준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기본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 x 세제곱. 그 다음은 제곱하기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자, 2번은 x랑 y랑 섞여 있네. 그런데 뭘로?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그럼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x가 없는 것들이 4번이 되겠죠. 4번, 4번. 그래서 5y의 세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xyr. 그 다음은 얘랑 얘인데 보통 이제 y가 없는 경우도 문자가 있는 걸 좀 먼저 써주는 습성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2a 더하기 3b. 그러면은 2a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물론 쭉 들여서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이제 같은 동류항끼리 놓을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3b라고 하는 녀석은 b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15y 제곱이 되겠죠. 자, 놓은 이유는 뭐야?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최대한 내가 실수하지 않은, 실수할 수 없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형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11y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이런 식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뭐지? 저항 임피던스인가? 그런 문제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대입을 하면 식이 더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좋다. a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럼 또 마이너스 3a를 써보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6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되겠습니다. b를 빼도 되지만 굳이 마이너스 b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은 덧셈이 편하니까. 덧셈이 편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y 제곱으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를 구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3개짜리의 전개식이네요. 그러면은 공식을 이제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해? 일단은 각각을 제곱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y가 아니야. 마이너스 y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됐어. 그 다음은 이제 2를 쓸 건데, 자, 전개하라 그랬으니까 최대한 가로가 없게 식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2를 묶으면은 한 번 더 풀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2를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씩 엇갈려야겠지.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두 개,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근데 뭐가 따라가야 돼? 앞에 있는 부호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XY를 곱하고 싶어? 근데 XY를 곱하는 게 아니라 X랑 마이너스 Y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Y. 다음,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할 건데, Y랑 Z랑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랑 플러스 Z를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Z가 아니라 Y, Z. 그 다음 더하기가 되겠죠? 플러스 X와 플러스 Z를 곱한 거니까, 2ZX. 물론 이제 보통 이런 건 이제 엑셀을 먼저 쓰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건 이게 구조가 예쁘잖아요. XY, YZ, ZX. 순환의 구조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2번 보겠습니다. 세제곱자리를 전개를 하는 방식이죠. 선생님이 뭐를 거치면 좋다 그랬어? 중간 단계.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던 식을 거치면 좋다. 얘는 마이너스네. 그럼 내가 주어진 식을 다 마이너스만 가지고 쓸 수 있어요? X세제곱. 바로 칠 필요가 없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하나 거치시면은 어쨌든 이거는 너무 틀리면 억울한 문제들이잖아요.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된다. 자, 3번 같은 문제는 사실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먼저 봤을 때 이거의 제곱이 여기에 있어야 하고 끝에 가운데 항을 봤더니 두 개를 곱한 게 가운데 항에 있어야 되는데 부호가 얘랑 반대가 되어야 하죠. 조건이 엄청 많죠, 공식을 쓰려면. 그냥 전개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어쨌든 얘는 구조가 보이니까 얘가 이제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자, 여기에 있는 부호를 따라간다 그랬죠?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8A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곱셈이지만 우리가 전개라는 방식으로 곱셈을 풀어낼 수가 있다. 마지막 나눗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2차식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2차식을 나누는 거였죠.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공부를 했던 게 뭐 조립제법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몫과 나머지를 쓸 수가 있었는데 조립제법의 한계가 뭐라 그랬었어? 얘는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잘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나눗셈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는 상황이 점점 안 나온다. 아, 하지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나는 나눗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나눗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x를 곱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두 개를 빼면은 요거 없어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없어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x 내려와서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두 식을 또 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그거였죠? 자, 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 왜? 얘랑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녀석은 나머지가 될 수 있죠. 왜? 얘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몫을 한번 구해보면 몫은 그대로 x-1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어,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항등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으로도 사실은 해결할 수는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어.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거란 말이야. 자, 항등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몫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들어갈 텐데 어쨌든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건 얘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은 사실 얘랑 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 변수를 한번 놓아 보자면 얘가 지금 2차식이야. 얘는 무조건 1차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최고차항이 3차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데 이미 얘가 2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차지만 분명히 얘는 그냥 x가 나오는 형태일 거다. 그럼 뒤는 모르니까 뭐 플러스 a. 그다음에 자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겠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놓으면 식도 뭐 ax 아니 a 썼으니까 bx 플러스 c다라고 나머지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와 c를 구하면 사실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건데 3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식이 뒤에 있는 거 2차항의 개수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썼잖아 이미. 그래서 여기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어 이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내가 이 좌변 아니 우변에서 x제곱의 개수만 한번 구해볼까? 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x의 개수만 한번 구해볼까? 상수항만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표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어 x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그럼 얘랑 곱한 거 2a에다가 그다음 뭐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더 이상 이제 2차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2차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1차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얘랑 곱한 거 플러스 1 그다음에 뒤에 bx가 또 있죠.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을 상수항은 인제 뭐 a 플러스 c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 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음 새 걸 배웠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기본 문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